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기아의 새로운 소형 전기차 EV3 출시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죠. 근데 최근에 공도에서,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EV3로 보이는 차량이 위장막을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한국 고속도로에서 포착된 걸 보니까 야, 이거 국내 출시가 진짜 얼마 안 남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출시될 기아 EV3 위장막 차량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아 EV3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쯤에 기아 EV데이에서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었죠. EV3는 사실 기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입니다. 왜냐면 기아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 라인업을 보면 니로 EV, EV6, EV9, 레이 EV 요렇게밖에 없어요. 이 중에서 니로나 레이 같은 차량들은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제작한 전기차여서 진짜 본투비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차는 EV6나 EV9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EV6가 나름 국내에서 선방하고 해외에서도 조금 팔리기는 했지만 얼마 전에 출시한 EV9 솔직히 국내에서 판매량이 많이 저조했죠. 그 덕분에 얼마 전에는 할인 대란까지도 있었고요. 한 2천만 원 할인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죠.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신차를 이렇게 큰 비율로 할인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기에 기아에서는 앞으로 공개할 EV3, EV4, EV5 같은 보급형 소형 전기 차량들이 큰 성공을 거둬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공개된 EV3 한번 보면요, 이때 당시에는 실제 양산 차량이 공개된 게 아니라 컨셉만 공개된 상태였어요. 사진 보면 뭐 이렇게 생겼었죠. 소형 SUV 같은 느낌인가? 아니면 뭐 박스 느낌인가? 어쨌든 컴팩트한 크기의 둥글둥글하기보다는 직선을 좀 많이 쓴 날렵한 느낌의 차량이었어요. 리어램프, 헤드램프, 전체적인 차량의 라인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예쁘게 잘 빠졌다 라고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그럼 과연 이 컨셉이 양산차에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모습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 생각보다 전면부만 봤을 때는 굉장히 컨셉과 거의 비슷합니다. 기역자 형태로 나와 있는 이 DRL 라인도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얇게 빠져있는 이 LED 선도 정말 비슷하네요. 근데 헤드램프는 살짝 다르죠. 양산에서는 세로 배치형 헤드램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를 사용하긴 했는데 작은 큐브형 램프를 연달아서 배치한 것처럼 보여요. 최신 기아의 디자인 랭귀지를 잘 반영한 것 같죠. 그리고 전기차답게 앞쪽 오버행이 굉장히 짧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콘셉트과 양산형이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도 보이고요. 위장막을 벗겨 놓으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일단 라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SUV라기보다는 약간 박스카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A필러 각도도 이렇게 세워졌다가 D필러까지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박스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소울이나 레이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게 정말 박스카 같이 나온다고 하면은 실내 공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레이나 소울만 보더라도 동급 대비 정말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했잖아요. 근데 심지어 엔진이 들어가지 않은 전기차다? 야, 이러면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들 대비 훨씬 더 넓은 실내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옆에 보면은 사이드 미러도 컨셉에서는 되게 얄쌍한 걸 넣어줬지만 실제 양산형에서는 굉장히 큰 사이드 미러를 장착해놨네요.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옆에는 아쉽게도 충전구가 조수석 측 앞 휀더에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걸 왜 앞쪽에다 달았을까요? 물론 집에서 이 완속 충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긴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쪽까지 끌고 와서 꽂을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급속 충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체적으로 편의성만 놓고 따지면 압도적으로 뒤쪽에 있는 충전구가 훨씬 편해요.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후면 주차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마 해외 시장이 주력 무대라서 이렇게 해놓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충전 시간도 찍혀 있는데 충전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는 이핏에서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옆에 이렇게 EV6가 급속 충전을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이핏의
1번 자리는 원래 초급속 충전 자리입니다. 근데도 꽂았을 때 위쪽에 급속이라고 뜨는 모습이 보이고요. 게다가 12%에서 80%까지 충전할 때 33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33분이면 좀 긴데? 보통 한 20분 정도 충전하면은 완료되긴 하는데 68% 충전하는데 33분. 요거는 살짝 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도 나와 있는데 충전 속도를 보면은 120kW. 이게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이 된 상태에서 시작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속도 자체만 놓고 보면은 프리컨디셔닝이 된 상태 같아요. 그런데 120kW라. 사실 충전 속도가 빠른 구간에서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건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한 150kW 이상은 나와줘야 20분대 정도로 단축시킬 수가 있는데 80% 충전하는데 33분 걸린다. 요 정도 느낌이면 휴게소 도착해서 충전기 꽂고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큰일 보고 커피 한잔 해야 끝날까 말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길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충전구 왼쪽에는 저렇게 십자 형태로 충전 중인 걸 표시하고 있는 표식이 있고요. 왼쪽에 보면은 충전구를 열고 닫는 개폐 방식이 나와 있는데 EV6나 아이오닉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전동으로 열고 닫았지만 EV3 같은 경우에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수동식 개폐 방식을 사용한 걸로 보여요. 이렇게 누르면 딸깍하고 열리겠죠. 다시 누르면 닫히고. 측면에서는 눈여겨볼 부분들이 좀 더 있습니다. 이거 되게 특이한데 이게 말이 되나? 앞바퀴와 뒷바퀴의 트레드 넓이와 편평비가 다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에요. 보통 이런 도시명 소형 차량들은 스퀘어라 그래서 네 바퀴의 사이즈를 동일하게 맞추고 앞바퀴와 뒷바퀴를 쓰다가 크로스 형태로 다시 대각선 형태로 바꿔서 다시 사용해서 편마모를 방지하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데 지금 이 차량은 앞바퀴 규격이 트레드 넓이 215에 편평비 50 그리고 19인치 휠이고요. 뒤쪽은 트레드 넓이가 225에 45 편평비에 19인치예요. 이게 무슨... 이런 앞뒤 사이즈가 다른 차량들은 스포츠한 성향을 가진 차량들이 보통 이러죠. 그리고 후륜 구동인 차량들이 보통 이런 규격을 가지고 있어요. 뒤 타이어의 접지 면적이 더 넓어야 출력을 온전히 노면에다 쏟을 수 있으니까. BMW의 M 브랜드 아니면 포르쉐 같은 차량들이 보통 이 뒤 타이어 트레드가 훨씬 넓죠. 근데 EV3가 이런 규격을 가지고 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EV3 GT 모델 아니면은 그냥 대충 똑같은 휠에 적당히 비슷한 규격 가져다가 맞춰서 끼운 그런 느낌이긴 해요. 왜냐면 215, 225, 50에 45 보통 요 정도 규격이면은 휠 인치에서 뭐 오차 범위를 허용하는 정도의 규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이렇게 규격을 앞뒤로 나눠놨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대충 끼워다가 맞춰놓은 느낌이긴 해요. 이쪽에 좀 더 신빙성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쪽은 넥센의 엔페라 슈프림 S라는 타이어를 썼고요. 뒤쪽은 구디어 타이어를 썼어요. GT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대충 있는 타이어 갖다 썼다.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휠 모양은 그냥 무난무난한 공력 휠을 썼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에어로 다이내믹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좀 막혀있는 부분이 많은 그런 휠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2열 도어를 여는 도어는 팝업식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형이나 경영 차량에서 사용하는 창문 옆에 도어 캐치가 붙어있는 히든 타입 도어 캐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에어로다이내믹이라든지 원가 절감 뭐 이런 거 다 좋기는 한데 사실 저는 그냥 팝업식 도어 캐치가 훨씬 더 예쁘거든요. 뭐 어쨌든 소형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 같아요. 이제 후면부를 한번 보면요, 리어램프도 거의 양산과 컨셉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컨셉카에서 양산형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디자인을 했었지만 이제는 컨셉과 양산을 거의 비슷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램프의 모양은 거의 차이 없고 굵기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만 살짝 바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비상등은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번쩍번쩍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선으로 모양을 넣어줬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약간 시퀀셜 타입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사르륵 이렇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방향 지시등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트렁크 오픈 버튼은 리어램프 위치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어서 뭐 열기 편하게 보여요. 실내도 잠깐 확인을 해보면요, 핸들까지는
바깥에는 다 덮여 있어서 확인을 못하지만 전체적인 구성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트 뒤쪽으로 보면은 C타입 충전 단자를 만들어 놨고, 위쪽으로는 옷걸이나 손잡이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트 등받이 쪽에 뭐라고 이렇게 영어로 필기체 같은 걸 써놨는데 이거 뭐라고 적었는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이거 아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캐스퍼처럼 등받이랑 엉덩이 닿는 부분이 색깔이 다릅니다. 이것도 시트 색깔을 뭐 검정색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화이트로 한다든지 카라멜이라든지 이런 시트 색깔 따라서 다 바꿔주는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색상 자체는 제가 봤을 땐 이런 베이지, 흰색 계열이 제일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운데 쪽을 보면은 센터 콘솔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마치 아이오닉 5에서 유니버셜 아일랜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센터 콘솔이 있고 그 위쪽으로 암레스트가 있는 것처럼 독특하게 생겼어요. 이거를 기아에서는 미니 테이블이라고 부르던데, 길이, 위치, 각도를 변경해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컨셉카에 대한 설명이고, 실제로 양산이 됐을 때는 이걸 이렇게 변경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니버셜 아일랜드 같이 생긴 이 센터 콘솔을 뭐 뒤쪽으로 옮기고 앞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이 앞쪽으로는 카메라 아니면 안전과 관련된 버튼들이 요 4개 정도만 딱 마련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컵홀더가 이 밑에 있어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 음료를 마시려면 저 아래에 있는 컵홀더를 이렇게 주워서 마시고 다시 내려놔야 돼. 아무래도 컵홀더는 내 손에 쉽게 닿는 위치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내는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앞에 보니까 이렇게 HUD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될 소형 전기차 EV3의 사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기아에서 아주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특이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앞쪽에 있는 충전구, 이거는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앞뒤 규격이 다른 타이어, 그리고 뒤쪽에 있는 도어 캐치, 트렁크,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아에서는 이 EV3, EV4, EV5 이런 차량들의 가격을 해외 시장에서 3.5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정도로 책정을 하겠다고 해요. 근데 3.5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4,600만 원이거든요. 여기서 보조금 한 1,0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3,600만 원. 소형 박스카 치고는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 가격이긴 한데, 높은 트림, 한 중간 정도 트림에 3,000만 원 초반까지는 와야 되지 않나. 그래야 가격 경쟁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건 뭐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요. 나중에 EV3의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다음 편에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기아 EV3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본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리본카 채널에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감사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